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오후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추미애에 대해서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랬죠. 말은 참 점잖게 했는데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추미애가 지금 하는 짓이 미치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추미애가 검찰 특활비로 난리를 쳤죠.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이유가 아주 해괴합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또다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추미애의 자살골 3호째가 됩니까? 드루킹에 이어서, 특활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추미애의 검찰 오른팔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된 것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는 언제나 있고 또 기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장이 집행되기도 하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유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임의 수사, 그러니까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면 이 강제로 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임의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김건희 씨에게 임의 수사 의사를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답니다. 곧바로 강제 수사에, 강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착수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때는 이 범죄 사실을 소명한 게 좀 부족하다. 이 범죄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좀 더 보강해서 올려달라. 그 판사가, 영장심사 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대개의 경우에 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각종 영장을 청구를 하면 기각하는 판사는 그 이유로 지금 범죄 소명 사실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지금 임의 수사에 동의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이러면 인권 침해가, 법익 침해가 심각하다 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까요? 본인에게 수사에 동의해서 협조하겠느냐는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서두른 걸까요? 이유는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를 했죠.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죠. 검찰이 원전 수사를 실시한 그날 한 달 동안 질질 끌어오던 윤석열 부인에 대한 이 수사팀을 확정을 합니다. 윤석열 부인에 대한 수사권은 중앙지검에서 각 팀마다, 각 개인마다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걸 맞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이게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범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여서 한 달 동안 이 수사팀이 배당이 되지 않고 있다가 원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그날 배당이 된 겁니다. 배당된 것도 반부패 수사 2부, 정용환 부장이 이끄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반부패 수사 2부는 주로 대형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옛날로 치면 특수부 형태죠.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은 정말 반부패 이런 곳에 배당을 해야 될 옵티머스 사건은 다른 조사부에 배당을 하고는 이런 곳에 윤석열 부인의 사건은 배당을 한 겁니다. 그 의도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 사건의 내용은 뭐냐? 이게 지금 1년 전에 윤석열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인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 측에서 엄호에 나섰던 대목입니다. 누가 엄호했건 누가 문제를 제기했건 떠났어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에서
대형 전시회, 미술품 전시회를 전시하는데 주체는 언론사입니다. 한 언론사, 유력한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는 곳에 김건희 씨가 거기에 미술품을 출품해서 전시회를 치르는 행태입니다. 이 언론사에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당시에 그점에서 늘어났다.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또 뇌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수사가 별 내용이 없다라는 걸로 드러난 게, 이 협찬을 받은 곳은 언론사고요. 또 그 협찬 회사가 늘어난 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혐의가 별로 없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서로 이 수사를 맡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내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원전 수사가 시작이 되자 그날 수사팀이 반부패부로 배당이 된 겁니다. 이 의도가 눈에 읽히지 않습니까? 저 출신 의원들의 얘기는요, 이거 언론사에서 협찬금을 받은 거고 그 16개 회사에서 협찬을 받은 곳이 언론사라는 것만 드러나면 즉시 무혐의 될 사건이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결론이 났었죠. 자,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면 추미애는 지금 미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 뭔가 걸릴 게 없나 해서 특활비를 꺼냈는데 오히려 지금 법무부가 더 죽을 판입니다. 윤석열 부인에 대한 지금 이제 전시회 협찬을 가지고 또 시작을 했는데 당장 처음 압수수색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입만 열면 추미애가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 하지 않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게 검찰개혁이죠. 추미애는 또 이미 다 끝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의혹들, 다 재판도 다 끝난 부분들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재판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역풍을 맞을 겁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미치광이 칼춤을 추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잠잠합니다. 추미애의 칼춤을 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라고 되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의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지를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의 미치광이 칼춤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다면 그 칼춤의 칼끝은 결국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을 향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